안녕하세요. 대부지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오르비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계속되는 약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전환점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금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의 흐름세를 봤을 때 현재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24년 전 22년 말부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전주가 테마성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해 줄 때는 또 소폭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강하게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원전주가 맞는지도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성증자 관련된 이야기 짤막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비텍이 어쨌든 원전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의 강세가 돌아와야지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핵심적으로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원전 수주가 있죠. 그래서 해외 원전 수주랑 관련된 미국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전일 시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상증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좀 어이가 없어요. 사실 이 금액이 10억이 없어서 유증을 하는 회사를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유상증자를 10억을 또 하는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이 금액을 또 어디다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뭐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유증을 한 거겠죠. 어쨌든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유증을 한 거 자체가 좀 오르비텍의 주가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좀 의문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진짜 10억이 없어서 유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현재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아쉬운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한수원과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오르비텍의 주가에는 제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게 과연 원전주가 맞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되죠.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업황은 현재 좋지 않습니다. 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이 관련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전 관련된 이 정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전반적인 큰 시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한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례를 봤을 때 이 타이완 증시부터 해서 일본 증시도 모두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인 코스피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민주당은 뭐 첨단 전략 산업을 강조한다. 이렇게 뭐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랑 AI를 강조를 합니다. 특히 로봇까지.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없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전력원이죠. 그리고 단가도 가장 싸기 때문에 얘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전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정체관이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원전을 배제한 RE100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원전이 청정 에너지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도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난 에너지 장관들이 회의를 했을 때 원전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을 했고 이 순간 청정 에너지원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탈원전을 폐기한 이후에 온실가스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왜 이 정책안으로서 삼지 않는지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여드리는 표 자체가 원전을 가동률을 높여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이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박근혜 정부랑 뭐 이명박 정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원전의 가동률이 지금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좀 하락을 해줬죠. 좀이 아니라 많이 하락을 해줬죠. 그래서 한전도 뭐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던 상황이었고, 원전 관련 테마가 쏙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총선이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탈원전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체코 원전이 이달 말에 입찰이 마감이 됩니다. 6월 중에 결판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30조 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낸다면 원전 테마가 다시 한번 순풍을 불면서 오르비텍도 이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특히 현재 상황이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2파전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기술력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한국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체코랑 프랑스 모두 EU 내에 있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원전에 대한 이 생산량, 발전량이 한 48%에서 50% 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연기를 또 했어요. 프랑스가 체코한테 이 부분 입찰 연기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체코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가 갖고 있는 지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체코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계약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세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르비텍의 가격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 구간이. 그래서 우선은 이 이상 이탈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21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할 확률이 높고, 그 뒤로는 당연히 우리가 61선 구간과 120선 구간을 바라봐야겠죠. 그러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원전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테마 자체는 향후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미국을 봤을 때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공통 정책안이 바로 원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대선 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공통 정책안인 원전을 강조할 확률이 높다. 이럴 때 오르비텍 역시 관련된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더 가파른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르비텍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